자, 여러분들이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쓰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왜 써보라 했냐면 여러분들 참고로 손가락 두 손으로 이렇게 타자 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타자 치는 게 이거 두 손이면 못해도 세 손가락 이상은 타자 나와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치지 마세요. 독수리 타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독수리 타다 그러면 타자 연습 하셔야 돼요. 영타 못해도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막 신경 쓰진 않지만 뭐 내가 독수리 타로 300타 나오면 독수리 타 쓰세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다. 100타도 안 나온다 하면 절대 쓰지 마세요. 타자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여러분의 영타 실력이 최소 100 후반대 200타까지 나와야 돼요. 200타까지. 뭐 많이 빨리 치는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자동 완성 기능을 쓸 거기 때문에 빨리 치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못해도 100 후반대부터 200타 정도는 나와야 돼요. 자, 여튼간에 어쨌든 이걸 쓰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자, 한 번에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SOUT 한 다음에 탭하면 알아서 완성을 해줍니다. 인텔리제이는 통합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개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SOUT 이렇게 쓰고 탭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튼간에 이제 뭐 할 거냐면 프린트 ln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변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주의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미지수 x라는 게 있다 해볼게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자, x라는 게 여기다가 5라는 값을 우리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x 플러스 10 하게 되면 얘는 값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5가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에다 5를 대입하면 x 플러스 10은 15다 라고 우리는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미지수 x를 자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근데 변수를 이런 식으로 그냥 쓸 수 없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이걸 변수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변수 선언. 이걸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x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공간을 지금 만들겠다. 그 다음에 int가 뭐냐면 정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nt는 이제 인티저라 해가지고 십진수 정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x라는 변수에다가 정수를 담을 거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버렸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오른하는 거 보이죠? 이거 왜 안 돼요? 당연히 지금 얘가 int잖아요. int는 무조건 정수만 담기로 약속을 했는데 얘는 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일종의 제약사항이에요. 이렇게 만든 거는 무조건 x에는 오직 정수만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는 음의 정수, 뭐 양의 정수 상관없습니다. 정수이기만 하면 돼요. 0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5.5 이거 안 돼요. 이건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선언되지도 않은 x에다가 값을 지금 할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변수를 쓰려면 변수의 값이 할당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x 플러스 5.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된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값이 뭐가 나온다? 실행하면 10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10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쓰게 되면 얘는 변수를 만드는 동시에 어떤 값을 가진다? 5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변수 초기화. 변수의 값 할당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변수 선언, 변수 초기화, 변수의 값 할당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x 플러스 5기 때문에 값이 1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x는 2라고 써볼게요. x는 2.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걸 출력하면 얘는 뭐가 나올까요? 얘는 7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7 나오는 거? 그렇죠? 7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라는 공간에, 그러니까 변수는 쉽게 말해서, 자, 정리하면, 자, 지금까지 한 것만 정리해볼게요. 자, 변수 특징.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다 외워야 되는데, 변수는 선언되어야만, 선언이랄까? 선언이라 합시다. 선언되어야만 사용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변수는, 공간이다. 변수는 공간이에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변수는 뭐랄까? 그죠?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지금 하려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뭔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원래는 우리가 int x에다가 뭘 넣어놨죠? 5라는 값을 지금 넣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5번째 라인에서 x에다가 2라는 값을 지금 할당했어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자 x의 값이 뭘로 변한 거예요? 2로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5는 어떻게 되냐? 값이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 야, 여기서 변수의 특징 하나 더 나오죠. 자 이게 먼저겠죠.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할당하지 못한다.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할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틀어도 변수의 값을 2개 이상 할당하는 변수는 절대 없어요. 변수는 무조건 값을 하나밖에 할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기존에 있던 5는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5번째 라인에서부터 x는 계속 뭐예요? 2예요. 왜요? 이게 바로 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변수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x를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언한 거예요. 그치? x라는 변수를 재선언한 거예요. 재선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는 건데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변수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거는 재선언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자, 다시 자, 지금 요거 맞춰보세요. 이 x는 지금 제가 여기다가 2라고 적고 여기 보이죠? 2라고 적고 여기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 x는 변수일까요? 아니면 2일까요? 맞춰보세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변수는요. 요걸 이제 구분자 대입연산자라 하는데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예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 값입니다. 다시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에요. 즉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오는 게 아닌 이상 그 외의 것들은 다 값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2예요. 2. 변수가 아니라 2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해되시죠? 변수가 아니에요. 얘는 2예요. 얘도 변수가 아니라 값 5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int x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그냥 빈 공간이죠. 이렇게 빈 공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변수를 만든과 동시에 내가 5라는 값을 할당을 한 거예요. 즉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냐면 그냥 x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변수가 아니에요. 변수가 아니에요. 얘는 값이에요. 값. 5고 얘는 2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에 따라 두 가지로 취급이 돼요. 뭘로?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 그리고 우측에 있을 때는 값. 그러니까 공간일 때는 변수지만 그게 아닐 때는 다 값으로 작용한다. 즉 얘는 한낱 2에 불과한 거예요. 변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x. 그 다음에 자, 맞춰보세요. 자, 얘는 뭐가 나올까요? 그쵸? 얘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쌍따옴표 쓰게 되면 얘는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문장.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하면 x가 나오는 거고 얘는 뭐가 나온다? 5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x가 아니에요. 변수 x가 아니라 값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볼게요. 여기다가 1, 2, 3. 당연히 이렇게 하면 문장 1, 2, 3이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문장이랑 문장을 더할 수가 있나요? 없죠. 상식적으로 했을 때는 없잖아요. 근데 자 프로그램 자바에서는 문장이랑 더하는 게 가능합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합쳐서 한 덩어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를 아니라 쓰고 여기를 0이라 썼어요. 그럼 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랑 문장 원래 더할 수는 없지만 자바에서는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안녕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x 이렇게 썼어요. 자, 당연히 이렇게 하면 뭐 나오겠어요? x0 나오겠죠. x0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자, 맞춰보세요. 이건 뭐가 나올까요? x 플러스 10.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문장이랑 숫자 더할 수 있나요? 문장이랑 숫자 더할 수 없어요. 그쵸? 말도 안 되잖아요. 문장이랑 숫자를 더한다는 거. 왜냐면 얘는 문장이고 얘는 정수잖아요. 그쵸? 숫자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더하려면 서로 타입을 맞춰줘야 돼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숫자로 변하는 게 가능해요? 아니면 얘가 문장으로 변하는 게 가능해요? 당연히 숫자가 문장으로 변하는 게 가능하죠. 여러분들한테 얘를 숫자로 바꾸라면 뭘로 바꿀래요? 못 바꾸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숫자로 변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숫자 자체가 문장으로 바뀌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뭐가 나오냐면 x 10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처음에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어떻게 1회차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회차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10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3회차 때 어떻게 된다? 얘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x 플러스 5 이렇게 썼어요. 자, 맞춰보세요. 이건 뭐가 나올까요? x15 나올까요? 아니면 딴 게 나올까요? 자, x15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x105가 나와요. 자, 왜 그렇죠?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죠? 자, 수학 시간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계산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요? 맨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사람 없죠? 플러스가 있을 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10, 그러니까 15라고 하신 분들은 뒤에서부터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온 건데, 자, 일단 1회차에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회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2회차는 얘가 뭘로 변한다? 문장으로 바뀝니다. 이 녀석이. 그 다음에 3회차 때 어떻게 바뀌어요? 얘가 더해져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4회차 때 어떻게 된다? 얘가 문장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5회차 때 어떻게 된다? 얘가 합쳐져서 이런 식의 결과물이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단순히 붙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순서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요걸 소가로 치게 되면 소가로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아니면 소가로 바깥쪽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렇죠. 소가로 안쪽이 우선순위가 더 높겠죠? 그러면 얘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부터 계산이 된 다음에 합쳐지기 때문에 x15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인트 x는 10, 그 다음에 인트 y는 뭐 5라 해볼게요. 5. 그러면 여기다가 x를 쓰시고 그 다음에 y. 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입니다. 그러면 10이에 10, 10으로 보셔야 됩니다. 얘는요? 5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변수 x, 변수 y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실행하면 자, 15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볼게요. 여기다가 x, 그 다음에 복사해서 y. 자, 이렇게 하면 뭐뭐 나온다? 각각 x10, y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겁니다. 어떤 문제를 드릴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수정 가능해요. 수정 가능 시작. 그 다음에 수정 가능 끝을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얘는 뭐가 나와요? x가 10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x가 5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출력했을 때 이 x는 뭐가 나오면 되냐면 5가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출력을 했을 때 x가 10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출력문대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출력문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냥 x10 y5 이렇게 나오고 끝납니다. 근데 지금 당연히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출력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x가 5 이렇게 출력됐으면 좋겠다. 근데 x가 뭐가 돼야 돼? 그러면 5가 되어야겠죠. 근데 x는 지금 1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대로 나오지 않고 단순히 10과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정가능의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작을 해야겠죠. 뭔가를 해야지 x가 5가 나오고 여기는 y가 1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즉 x랑 y가 가지고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뭘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해보세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x의 값을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에 대한 개념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건 지금 뭐라고요? 이거는 x라는 변수를 지금 재정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컴퓨터는 야, 너가 지금 위에서 x라는 변수를 정의했는데 요거를 또 정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써야 될지 이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 너 하나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이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제가 변수는 뭐가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다? 기존에 있는 변수를 재활용한 겁니다. 재활용했기 때문에 기존에 x에 10이 들어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는 쉽게 말해서 아주 지조 없는 녀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값은 날라가고 새로운 값과 짝짝꿍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변수에는 값을 오직 몇 개? 하나밖에 담지 못합니다. 둘 이상 담을 수 있는 변수 절대 없어요. 무조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y 10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해를 하셨으면 여러분들 변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